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이보은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냉장고 속에서 일주일 내내 있어도 변치 않는 반찬 땡기시죠? 바로 멸치볶음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수많은 식당을 다녔는데요, 수많은 식당 중에서도 진짜 멸치볶음은 이 집이 왕이다 하는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마포에 있는 히땡땡땡 식당인데요, 거기 가면 멸치볶음 한 번만 더 주실래요? 먹고 난 다음에 멸치볶음 한 번만 더 주세요. 한 3번은 리필을 해야 진짜 멸치볶음 너무 잘 먹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거를 한번 재현을 해봤거든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갔어요. 그래서 멸치볶음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맛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집은 이렇게 하는구나를 제가 발견을 하고, 그 레시피를 이렇게 딱 만들었습니다.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멸치는 요게 지금 새멸이라는 아주 가느다란 멸치입니다. 예전에 요거 가지고 도시락 반찬으로 어머니가 많이 싸주셨는데요. 요 새멸 보통 이제 구입을 하시면 어디에 보관하세요? 대부분 냉동실에 보관을 하시죠. 냉동실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요 새멸은 꼭 한번 마른 팬에 볶아 주셔야 됩니다. 왜? 냉동실에 보관을 하면요, 이 건어물 같은 경우에는 냉동실에 있는 모든 잡내를 다 스며들거든요. 온갖 냄새를 갖고 있는 요 새멸을 조금 볶아서 열기 날려주고 비린맛도 날려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일단은 센 불로 해서 마른 팬에 센 불로 해서 달궈준 다음에 불을 약하게 줄이세요. 그리고 새멸을 넣어요. 볶아요. 이 새멸은 진짜 아주 좋은 새멸은 멸치만 오르르 있어요. 근데 새멸 중에서 약간 중급 샀다 이러면 지금 요거처럼 요거 살짝 중급인가 봐요. 조그만 꽃게 새끼도 돌아다니고 새우도 조금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뭐 먹는 데는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같이 볶아주세요. 얼마나 볶느냐? 1분 정도 볶아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1분 정도 볶으면 살짝 바삭바삭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볶아요. 더 바삭바삭하게. 그러고 나서 걷다가 설탕 조금 뿌려가지고 먹습니다. 그러면 간식으로도 아주 좋거든요. 자, 근데 저는 오늘 요거 가지고 바로 멸치볶음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볶아서만 준비를 합니다. 열심히 볶을게요. 자, 이렇게 볶을 때 테를 하나 이렇게 놓고 내려줘요. 그리고 살짝 버무려줘요. 흔들어주란 얘기예요. 이러면서 식히기도 하고. 그러면 이 밑으로 보세요. 가루가 많이 나오죠? 이걸 좀 없애주셔야 여러분들이 아주 깔끔한 멸치볶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다 준비가 됐으면 저는 멸치볶음 안에 딱 이거 넣어요. 마늘. 자, 이 마늘을 보통 어머님들은 마늘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면으로 썰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가로로 써세요. 마늘 안쪽이 이렇게 싱이 가운데로 보이게 이렇게 하셔야 마늘이 훨씬 더 단단하게 잘 볶아집니다. 이렇게 청양고추 쫑쫑쫑쫑.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마늘하고 요 청양고추가 다 준비가 됐으면 요거 준비하셔야 돼요. 바로 땅콩, 호두, 잣은 요 끝쪽에 보면 곶갈이라고 있거든요. 곶갈 다 떼어서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호두는 지금 사실 이렇게 딱 반 갈라서 나오잖아요. 요거 그냥 도마에 올려놓고 숭덩숭덩 써세요. 뭐 크기가 작던 크던 간에 이렇게 숭덩숭덩 썰어서, 자, 이렇게 준비가 됐고, 그 다음에 땅콩은 저는 사실은 땅콩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돌아다녀도 괜찮은데 살짝 돌아다니는 거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렇게 이것도 몇 번씩만 이렇게 눌러서 잘라주세요. 자, 그러면 건어물과 마찬가지로 이 견과류도 모든 냉동실에 있는 습기, 그 다음에 향,
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 볶을게요. 근데 이 순서가 약간 바뀌었어요. 사실은 멸치 볶기보다 견과류 먼저 볶고 그 팬에다 멸치를 볶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하실 때 멸치 먼저 볶지 마시고 견과류 먼저 볶고 그 다음에 멸치 볶으세요. 저는 어차피 지금 반대로 했기 때문에. 자, 호두, 땅콩, 잣 다 넣고 볶아요. 처음에는 센 불로 하고 그 다음에는 중간 약한 불에서 한 1분에서 2분 정도 이렇게 볶아줍니다. 요거는 가루를 털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루까지 몽창 다 넣어요. 여기에다가 해바라기 씨, 그 다음에 호박 씨, 견과류 다 쓰셔도 되고요. 아몬드 뭐 다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볶아주세요. 자, 불을 켜고요. 식용유를 3큰술을 먼저 넣습니다. 자, 이렇게 3개 넣고 그 다음에는 뭘 넣냐면 바로 마늘하고 아까 청양고추 썰어 놓은 거 있었죠. 그걸 넣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향신채를 볶습니다. 어느 정도 볶느냐, 되도록이면 마늘이 살짝 살캉살캉하게 씹힐 때 그때까지 볶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 익히면 단맛이 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해서 마늘이 좀 익혀져서 단맛이 올라올 때 바로 멸치를 넣습니다. 멸치 넣고 볶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마늘의 향이 멸치의 비린맛을 싹 없애주거든요. 자, 이렇게 볶아요. 조금 오래 볶는 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이렇게 볶아졌으면, 멸치까지 다 볶아졌으면 이때 불을 켠 상태에서 다른 양념을 넣으면 멸치가 타겠지요. 왜냐하면 아주 작은 새멸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해서 불을 꺼요. 끄고 이제 간장을 넣어요. 간장 딱 1큰술만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청주 2큰술, 그 다음에 설탕 1큰술. 요거 살짝 버무리고 나서 불을 켜요. 센 불에서 불 켜주고 난 다음에 마구 볶습니다. 이 볶을 때 뭘 넣느냐? 바로 준비한 견과류를 넣습니다. 그리고 볶아요. 어머, 근데 간장이 저렇게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볶음이 되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멸치가 어떤가요? 좀 짭짤하죠. 근데 간장을 많이 넣게 되면 짜겠지요. 그래서 간장은 적당하게 넣어서, 아주 조금만 넣어서 멸치의 그 갖고 있는 염분기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자, 이렇게 많이 볶아졌죠? 그러면 견과류에도 지금 맛이 배있고, 그 다음에 마늘은 뭐 당연히 맛이 배있고. 자, 꺼요. 불을 끄고 남은 열기 있을 때 마지막으로 올리고당 2큰술을 넣습니다. 그래서 남은 열기로 버무려요. 아, 나는 조금 더 달게 먹고 싶어요. 올리고당 1큰술 더 첨가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딱 이렇게 2큰술이면 적당한 단맛으로 맛있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이제 마지막에 뭘 하느냐? 바로 통깨. 그 다음에 저는 깻가루 조금 넣습니다. 왜냐하면 고소한 맛 조금 더 올라오라고 깻가루 조금 넣고, 자, 이렇게 버무려 놓으면 완벽하게 끝! 어때요? 너무 쉽죠? 이렇게 만드셔야 5천만의 국민 반찬 멸치볶음이 견과류까지 넣어서 굉장히 고소하고요. 오늘 볶았어도 일주일 내내 변함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멸치볶음 하면 제가 자주 가는 마포의 그 히땡땡땡 식당보다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주인 사장님이 이거 보실래나요? 먹어봐요. 지금 날 못 믿어요?
뭐 내가 먹어보라고 하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딱 그 집 맛이에요. 맛있어. 역시 잘 만든다 이 부업은. 그렇게. 그렇죠. 끊지 마.